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꿀벌응의 독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꿀벌응의 응애를 한자로 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응애를 죽이는 약재를 살충제가 아니라 대신에 비를 써서 살비제라고 하는데, 살비제에 의해 이제 꿀벌응애가 얼마나 잘 죽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제 이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몰과 같이 이제 꿀벌응애를 잘 죽이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 중에서 어떻게 이게 꿀벌응애를 잘 죽이는지, 그런 거를 실험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본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핑곗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유튜버 이런 느낌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소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 오늘 테스트할 약재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냥 화학 살비제예요. 이제 에센셜 오일은 아니지만 에센셜 오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이제 추출물이 거의 순도가 100%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아세톤에 녹입니다. 이제 아세톤은 그 보통 매니큐어 바른 거를 지울 때 쓰는 게 아세톤인데요. 이게 기름이든 물이든 대부분의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제 에센셜 오일이나 약재 같은 거를 보통 아세톤에 많이 녹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세톤의 100%짜리 농도, 100% 이제 원액을 녹인 후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희석을 합니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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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5배, 5배, 5배씩 희석을 해서 그 이제 용액을 만들어 두고, 그러면 이 만들어 둔 용액을 이제 빈 유리병, 이거를 이제 바이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일정 양씩 다 집어넣어요. 그 농도별로. 그 후에 이거를 롤러에 살살 굴리면서, 아세톤은 이제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아세톤이 다 증발하게 되면 이제 벽면에 그 에센셜 오일이 골고루 도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꿀벌응애를 집어넣어서 얘네가 일정 시간 이후에 얼마나 죽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희석은 다 해놓고 일정 양씩 집어넣으면서 다른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조군으로 그냥 순수 아세톤만 또 먼저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양봉농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꿀벌응애의 살비제 저항성, 그러니까 약재 저항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기 위해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에서 꿀벌응애를 채집한 이후에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약재를 이미 뿌려 놓은 유리병을 이용해서 꿀벌응애가 이제 그 약재에 얼마나 저항성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약재가 이제 플루발리네이트라고 해서, 왕스 있잖아요. 그 스트립제로 나오는 왕스가 있고, 또 속살만 중에 이제 아미트라즈라는 약재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잘은 쓰이지 않지만 쿠마포스라고 해서, 쿠마포스는 약재 한국에서 거의 쓰지 않아서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약재 저항성을 확인하고 다녔었는데, 그 플루발리네이트, 즉 왕스에 대한 저항성은 진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써보면 아시겠지만 왕스를 정말 매년 쓸수록 이 더 잘 안 죽는 게 느껴지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다 죽일 수 있을까, 새로운 약재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 약재는 이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더 잘 죽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속살만 아미트라즈에 대한 저항성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아미트라즈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정 양씩 도포를 했고 얘네를 이제 롤러에 굴리면 됩니다. 여기 롤러 보이시죠? 이제 이 정도를 넣고 전원을 켜면 천천히 이제 롤러가 굴러가면서 아세톤 증발이 되게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세톤이 증발하면서 벽면에 골고루 약재가 묻게 돼서 그 후에 이제 꿀벌응이를 넣어서 얼마나 죽는지 보면 되는 실험입니다. 간단합니다. 1시간이 지나서 이제 바이에를 수거하러 왔고요. 보시면 이제 바이에 안에 아세톤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쓸 수 있게 됐고, 이제 농도별로 10마리씩 꿀벌응애를 집어넣고 결과를 관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이 올리신 댓글에 보면 이제 구독자님은 티트리 오일을 벌통에 직접 쳐서 효과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그리고 어떤 거를 테스트하냐를 물어보셨는데요. 벌통에 직접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최종 결과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실내에서 하는 테스트에서 이제 꿀벌응애를 잘 죽인다고 판별이 난 애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꿀벌응애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수치화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거치고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센셜 오일은 아니지만, 에센셜 오일을 할 때는 한 2-30가지의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실험 결과는 아니지만 효과가 그래도 꽤 괜찮다고 나오는 게 마누카 오일, 마누카 꿀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마누카 그 식물에서 나오는 오일이 꿀벌응애를 꽤나 잘 죽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일 효과가 좋은 에센셜 오일은 티몰이고요. 지금 이제 바로아를 전에 잡아와서 넣어둔 건데 보이시나요? 꿀벌 번데기에다가 넣어뒀고, 여기서 이제 10마리씩 빼서 이 통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애들은 대조군, 왜냐면 아무것도 처리되진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나 죽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실제로 그 약재에 의해서 죽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조군을 먼저 쓰고 있고요. 10마리 넣었으면 뚜껑을 닫아서 일반적인 상온에 보관하면 됩니다. 약재 독성을 보는 시간은,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얘네가 얼마나 죽냐 확인하는 거는 약재 종류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제가 실험하고 있는 약재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되게 빨리 나오는 약재이기 때문에 4시간 뒤에 확인을 할 예정이고, 총 5농도와 컨트롤까지 완료했고 4시간 뒤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죽었는지를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10마리 중 3마리가 죽었으면 30%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제일 적은 농도부터 이제 20%, 30%, 50%, 70%, 90%까지 이렇게 죽었다고 확인이 됐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이제 50%가 죽는 농도를 거꾸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값을 반수치사 농도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절반이 죽는 농도인데, 이 농도 값을 가지고 이제 다른 약재나 다른 에센셜 오일들과 이제 그 약재의 독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수치사 농도가 낮으면 적은 농도로도 많이 죽는다기
때문에 그 약제가 꿀벌응애한테 아주 독성이 강한 거고, 반면에 반수치사 농도가 높다는 뜻은 아주 많이 쳐야지 절반이 죽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약제의 독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꿀벌응애한테는 반수치사 농도가 낮으면서 이제 꿀벌한테는 반수치사 농도가 높은 그런 선택적 독성을 가진 약제를 찾아서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회사에서도 이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